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세 번째 수출의 발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높은 투자를 지향했던 제1차 5개년 계획을 축소 조정하고 건실한 정부가 됐지만 아직 어떻게 공업화를 할지 자신이 경제개발 전략을 수립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경제개발 전략의 수립은 바로 수출의 발견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수출의 중요성에 가장 먼저 눈을 돌린 사람들은 기업가들이었습니다. 무역업을 통해서 성장했던 전택보라고 하는 기업가가 일찍부터 수출 제일주의라는 말을 만들어내서 우리나라는 수출만이 살 길이다. 수출을 늘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의견이 당시 대기업인들의 단체인 한국경제인협회에 집약되어 한국경제인협회는 1963년 3월에 수출산업촉진위원회를 설치합니다. 그 취지문에 근간 선진제국에서 급등하는 노임으로 인하여 사양화하는 여러 산업을 재빨리 이 나라에 이룩하여라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말일까요? 선진국에서 경제 성장에 따라서 임금이 상승해서 노동집약적 산업을 중심으로 사양산업군이 생기니 해당 산업들을 재빨리 한국에 도입해서 공업화를 앞당기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수출산업촉진위원회는 민관 협력 조직으로서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 사진은 1963년 3월 수출산업촉진위원회 발회식입니다. 여기 관계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1963년 6월에는 수출공단의 설정을 정부에 건의합니다. 제1교포의 재산과 기술을 도입해서 서울 근교의 수출산업지역에 20여 개의 경공업 공장을 세워서 그 제품을 미국 등지로 수출하자는 아이디어였습니다. 당시 일본은 고도 성장을 하고 있었고 제1교포 기업인들 중에도 성공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롯데그룹의 신격호 같은 사람입니다. 이 제1교포들의 재산과 기술을 한국에 도입해서 이 사람들이 기업 활동을 할 공간을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서울 근교에 수출 산업 지역을 만들고 거기서 생산된 경공업 제품을 미국 등지로 수출한다고 하는 아이디어였고 이것은 1964년도에 한국수출산업공단의 설립으로 실현됩니다. 바로 구로공단의 설립입니다. 구로공단은 1964년부터 조성되기 시작해서 1967년 4월에 준공됐습니다. 이 보시는 사진은 1976년 구로공단의 13공단 모습입니다. 구로 제1공단이 1967년에 조성되었습니다. 마침내 박정희 정부는 수출 증가를 인지하게 됩니다. 1964년도 1월 10일 국회에서 발표된 대통령 연두교서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공산품을 중심으로 한 수출의 증대는 혁명정부 하에 특기할 만한 발전이라고 언급했습니다. 1963년도에 공산품을 중심으로 해서 이미 수출이 증가했음을 정부도 인지한 것입니다. 자, 1960년대 전반의 수출 증가 추세입니다. 1960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60년, 1961년은 1950년대의 범주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1962년에는 1950년대의 수출 기록으로부터 거의 최상층을 기록했습니다. 1950년대에서 완전히 탈피하는 것은 바로 1963년부터입니다. 1963년에 수출액은 8천만 달러를 넘었고 1964년에는 1억 2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1950년대 및 1960년대 초까지의 한국의 주된 수출품은 농산물 아니면 광산물, 수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산품 수출이 늘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1962년에는 900만 달러 정도였는데 1963년에는 거의 4천만 달러로 늘어나고 1964년에는 5천만 달러를 넘어섭니다. 물론 공산품 이외에 다른 품목의 수출도 늘어나지만 두드러지게 증가하는 것은 바로 공산품의 수출이었습니다. 비율상으로 보겠습니다. 공산품 수출의 비중이 1960년 10% 정도에 불과한데 1964년이 되면 거의 40%를 넘게 됩니다. 이 공산품 중 지속적으로 수출이 늘어나는 품목이 섬유 의류였습니다. 섬유 의류가 1963년에 1370만 달러, 1964년에는 3330만 달러로 급증합니다. 1963년에 공산품 수출 증가에 크게 기여한 또 다른 품목이 아연 도금한 철판이었습니다. 흔히 함석판으로 불리는데 이 함석판이 베트남에 대거 수출되면서 공산품 수출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렇지만 함석판 수출은 지속성을 갖지 못하고 이듬해 수출액이 뚝 떨어집니다. 대신 섬유 의류의 수출이 급증하면서 한국 경제에 새 바람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1960년대 전반의 수출 증가와 관련해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비공산품 수출도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이 막대 그래프에서 보듯이 비공산품 수출도 계속 증가했는데 예를 들어 1964년에는 1,700만 달러가 증가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수산물 수출액이 600만 달러 증가했고 마른 김이 400만 달러, 텅스텐 광 등 광물이 300만 달러, 또 생사가 100만 달러 증가했습니다. 이 수산물과 마른 김, 텅스텐 광, 생사 네 품목의 증가액 합계는 1,400만 달러입니다. 이 품목들이 비공산품 수출 증가분 1,700만 달러의 대부분입니다. 이것을 보면 어느 한두 공산품 수출이 대폭 증가해서 수출 증가가 온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출 가능한 품목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노력을 한 결과 여러 품목에서 수출이 증가했고 그 결과로 전체적으로 수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1960년대 전반의 수출 증가는 민간의 수출 총력전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출 증가의 요인은 정부의 수출진흥책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수출진흥책은 1964년경에 나왔고 수출은 그 전에 이미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 효과라고 하기보다는 1960년경 이후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수출 노력의 효과와 성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1960년대 전반의 사회는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려는 노력으로 격동하는 사회가 아니었던가 하는 추리도 해봅니다.